안녕하세요. 음악과 게임을 좋아하는 범노래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2023년 최고의 착용감을 지닌 무선 게이밍 헤드셋 소니의 인존 H7 리뷰입니다. 이게 뭐 리뷰라고 불러도 될까?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죠. 게이밍 헤드셋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운드도 있을 것 같고 착용감, 브랜드, 디자인. 혹시 내가 좋아하는 프로게이머나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있다 그러면 혹시 그분이 쓰는 모델인가? 이건가? 하고 그런 기준에서 게이밍 헤드셋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최우선 순위가 착용감입니다. 저는 착용감이 일단 편해야지 제품을 고를 수 있어요. 저한테 이제 착용감이 중요한 이유는 게임하다 보면은 열이 받습니다. 네, 다들 그러시죠. 네, 게임이 잘 풀리면 상관이 없는데 열이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착용감이 안 좋으면 더 열이 받죠. 엄청나게 열이 받습니다. 게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 풀리게 되면은 이런저런 장비 탓을 하게 되거든요. 마우스가 좀, 키보드가 좀, 모니터가 좀 이렇게 좀 장비 탓을 하게 돼요. 근데 헤드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잘못 없는 헤드셋에 뭔가 분노의 화살이 헤드셋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안 겪으려면 착용감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PC방에 있는 헤드셋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착용감이 좋으면 훨씬 더 상태가 멀쩡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착용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5년 동안 제 베스트 프렌드인 게이밍 헤드셋이 있었습니다. 플랜트로닉스의 리그 800HD라는 제품인데 사실 이게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모델이. 어쨌든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건 착용감이 진짜 좋았습니다. 이 제품이. 다른 어떤 것보다 공기 같은 착용감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게 5년 동안 아주 잘 썼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이크가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끄고 켜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올리고 내릴 때마다 직직직 막 이런 잡음이 들려요. 안에 이제 선이 뭔가 끊어져 가지고 연결이 불안정한 거죠. 이게 점점 심화되더니 이제는 이게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지 하는 노이즈가 배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굿바이 마이 프렌드는 된 거죠. 네. 그래서 보내줬는데 5년 동안 썼으면 자 우릴 대로 다 우려가지고 잘 썼기 때문에 이제 시원하게 보내주고 새로운 제품을 또 사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제품을 구매하려고 뒤져봤더니 아무리 검색해도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사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본사 사이트를 갔더니 이 브랜드가 게이밍 헤드셋 생산을 중단했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 브랜드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 브랜드가 폴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완전히 이 제품을 어떻게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어쩌겠어요.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 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착용감을 가진 게이밍 헤드셋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를 찾아보자 했죠. 저한테 중요한 게 착용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은 별로 참고할 거리가 못 됩니다. 직접 머리에 써봐야 돼요. 머리에 써보고 착용한 상태로 몇 분 정도는 흘러봐야 아무리 이제 착용감이 좋은 헤드셋도 처음에 착용할 때는 별 느낌이 없다가도 한 5분, 10분 지나면 그때부터 살살 이제 어딘가 아파오기 시작하거든요. 직접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이밍 헤드셋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곳들이에요. 하이마트, 그 다음에 일렉트로마트, 그 다음에 청담동에 있는 샤라자드. 이런 것들이 이제 게이밍 헤드셋들을 직접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찾은 답, 이것이 바로 소니의 인존 H7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 소니 인존 이 모델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모델을 고른 이유가 착용감이라고 했으니까 착용감 얘기를 해야죠. 이 헤드셋의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통하고 거의 일체화가 되는 완벽한 핏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체감상 대단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확인해 보니까 325g이더라고요. 근데 무겁다라고 느끼는 기준이 헤드셋 같은 경우는 300g이에요. 근데 300g이 넘으니까 사실 무거운 헤드셋이죠.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이 무게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음악 감상용 헤드폰 중에 되게 가벼운 게 250g, 250에서 300 사이가 되는데 이 모델은 이제 300이니까 좀 넘죠. 체감상 느끼는 착용감은 그러니까 200g대의 제품과 비슷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전에 썼던 베스트 프렌드 리그 800 HD보다는 이 제품이 조금 더 떨어지긴 해요. 그게 이제 100점이라고 치면 얘는 한 95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착용감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어패드인데 이어패드 촉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패드 촉감 이걸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어패드가 약간 그 실크 블라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지다 보면은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좀 기분이 좋은,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그런 촉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어패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차가운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안에 뭐 쿨링 뭐 젤 막 이런 게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착용했을 때 되게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땀나는 문제도 물론 이제 물론 열받으면은 땀이 나긴 해요. 근데 땀이 났을 때 그게 이제 막 그 훅훅거리면서 뜨거운 막 그런 기운이 나는 그런 이어패드도 있는데 요거는 그런 느낌에서 기본적으로 좀 차가운 성격이라서 좀 그런 게 덜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착용감이 베스트였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뭐 디자인입니다. 저는 사실 기존에 이제 게이밍 헤드셋들에 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뭐냐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앞에 그 제 베스트 프렌드였던 그 리그 800 그거 제품도 굉장히 그 장비처럼 생겼잖아요. 장비처럼 생긴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고급 게이밍 장비들, 그러니까 게이밍 기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고급 게이밍 기어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고 그 예민함이 필요하게 되는 게임 장르가 FPS입니다. FPS가 뭐냐면 총싸움이죠. 총싸움의 주인 캐릭터들은 대부분 다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의 장비이기 때문에 군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군용 장비에 맞게끔 그런 컨셉으로 제품 디자인이 돼 있다 보니까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이 아니고 좀 약간 그 나 좀 장비야 이런 좀 느낌? 무식하다고까지는 아닌데 되게 약간 군인 향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거까지는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데 정말 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불빛이에요. LED라고 하죠. 그것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막 보라색으로 빛났다가 막 번쩍번쩍 했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신사나워요. 안 그래도 이제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불빛이 막 이렇게 막 나오면은 보기만 해도 정신이 없거든요. 게임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이제 디자인들이 좀 정신사나운 디자인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미적 감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았었는데 요 소니 H7은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정갈한 화이트 디자인이어가지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게이밍 헤드셋들이 다 시커멓습니다. 근데 얘는 화이트여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디자인이 소니의 이제 아주 유명한 그 게임기 플스5에 깔맞춤 된 거예요. 당연히 소니 게임기가 있으니까 게이밍 헤드셋은 소니 플스5에 깔맞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밀리 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깔끔하고 정갈한 화이트 디자인이라서 여자분들한테 강추입니다. 제가 저한테도 써보고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이제 씌워줘 봤거든요. 근데 아내가 어머 이거 나 주려고 산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뺏겼죠. 예. 혹시나 이제 게이밍 헤드셋을 여자분한테 선물하실 그럴 분들이라고 하면은 요 제품도 장바구니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토끼귀 달린 그런 헤드셋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여자분들한테 선물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방송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 선물 받으신 분이 관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원하실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요 디자인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소니입니다. 손흥민 아니고요. 소니는 이 포터블 음향기기 카테고리에서 그 명실상부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품성이나 뭐 만듦새나 아니면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보장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포터블 음향기기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제 경험상 AS가 대인배입니다. AS 관련돼서 말이 별로 안 나오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AS가 좋으면 사실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AS가 안 좋으면 말이 많이 나와요. 말이 되냐? 아니면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 브랜드는 AS 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AS를 한 두 번이나 받아봤는데 대인배스럽게 AS 처리를 해줬습니다. 대기업 브랜드다운 그런 좀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사운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포터블 음향기기계의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뭐, 그 굉장히 대중성이 있다는 뜻이죠. 뭐 판매량도 많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호불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운드라는 게 굉장히 개인 취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불호 요소가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포터블 음향기기계에서 꽤나 이제 오래 근무를 하면서 이 소니라는 브랜드의 사운드를 평가할 때, 이 소니가 사운드가 정말 뛰어난 브랜드다.
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물론 나쁘진 않은데 아주 뛰어난 건 아니다. 대신에 가지고 있는 거는 소니의 그 이 사운드의 대중성입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고 누구한테나 아무한테나 들려줘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대중성이야말로 굉장히 그 소니의 사운드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이밍 헤드셋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이 H7의 사운드를 평가한다 그러면은 상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음악 감상용 전체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면은 중 정도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소니의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 총 3모델이에요. 형제 모델들이 있습니다. H5, H7, H9 이렇게 3가지 모델로 되어 있어요. H5는 이어컵의 형태가 오버 이어가 아니고 온이어입니다. 온이어가 뭐냐면 귓바퀴에 걸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오버 이어는 귀를 완전히 이제 덮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온이어는 귀를 요 정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누르는 그렇게 착용하는 방식인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사용하다 보면 점점 이 귓바퀴를 이렇게 짓누르게 되면서 여기가 되게 아프거든요.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탈락입니다. 이제 상위 모델 H9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고 그리고 LED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운드도 되게 이제 깊고 묵직한 사운드를 냅니다. 하나씩 보죠. H9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전 사실 필요가 없어서 굳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사용하면은 좋죠. 그 외부 소음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게임에 딱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외부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는 환경이라 가지고 저는 뭐 굳이 필요가 없는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제가 싫어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차피 있어도 끕니다. 그래서 전혀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기능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깊고 묵직한 사운드. 요거는 사실 좀 취향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 특히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쿵쾅거리고 이제 빵빵 터지는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밸런스 잡힌 사운드를 더 좋아하거든요. 전체적인 그 소리의 자연스러움이라든지 밸런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H7이 특히 이제 고음 면에서 조금 더 이제 깔끔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H7을 더 추천드리는데, 종합하다 보면은 이 셋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저는 H7이었습니다. 그래서 H7으로 선택을 했고요. 다음은 인존입니다. 그러니까 소니가 그 전에 이제 모니터링 헤드폰이랑 음감용 헤드폰 라인업은 있었는데 게이밍 헤드셋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소니의 게이밍 헤드셋 브랜드가 인존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인존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 게이밍 헤드셋의 목표는 게임할 때 더 좋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게임의 목표가 뭐냐? 게임은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가상현실을 어떻게 체험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이 사운드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입체 음향을 통해 가지고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게이밍 헤드셋의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게이밍 헤드셋은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되냐? 입체 음향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존이라는 게 이 공간 안,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의 공간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존이라는 게 약간 그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니의 플스5 기기에 템페스트 3D라는 입체 음향 그 서라운드 기술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입체 음향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H7이라는 이 제품도 이 플스5의 그 템페스트 3D에 맞춰져 있어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맞춰질 수밖에 없죠. 플스5의 친화적인 공간 표현 이게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입체 음향이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공간감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당연히 플스 그 템페스트 3D와 연결하신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플스5 전용 기술이잖아요. 그럼 PC에서는 못 쓰는데? 라고 할 때 PC에서는 인존 허브 앱이라는 걸로 해서 공간 사운드를 자체적으로 이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템페스트 3D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플스5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인존 허브 앱으로 뭐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라도 뭐 어쨌든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플스5를 가지고 계신 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공간 표현이 되게 준수해가지고 굳이 저는 이 공간 사운드를 안 해도 공간 표현 점수, 그러니까 입체 음향이라는 소리로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그 점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공간 사운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플스5의 템페스트 3D랑은 정말 궁합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 금액이 289,000원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 달 기준으로 네이버에서 최저가를 검색해 봤더니 2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가성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착용감.
지금 현존한 제품, 제가 이제 머리에 써본 제품 중에서 착용감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착용감은 우주 최강이다라고 생각이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누군가한테는 최강.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대다수의 게이밍 헤드셋 디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 최강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처지는 요소가 없다라는 점, 단점이 딱히 없다. 이게 이제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옛날부터 소니는 굉장히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무난함의 소니이기 때문에 이거를 산다고 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니어가지고 환불해야지, 뭐 아니면 뭐 이거 더 줘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소니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품 H7은 충분히 그럴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니 H7 게이밍 헤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범노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